네, 취업엔 2부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3년을 빛낸 도전 한국인의 대상을 수상하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자, 남다른 취업 이야기, 성공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변준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비영리 단체인 한국대학생 재능포럼이라고 하는 대학생 기획재능기부 단체를 운영하고 또 소셜벤처 크리노베이션 링크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공익 이벤트 행사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변준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밝으시네요. 네, 표정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는데 대표직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한국 대학생 재능 포럼 그리고 크리노베이션 링크 대표직을 맡고 계신다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네. 네. 저희 한국 대학생 재능 포럼은 쉽게 말해서 기획하는 기획 재능 기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재능 기부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어떤 노동봉사가 이제 1차원적인 재능 기부고 2차원적인 재능 기부는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수학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어떤 예체능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인 재능 기부고요. 네.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정립한 이제 3차적인 재능 기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재능이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단이 모여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 기획을 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획을 하는 그 3차적인 재능 기부가 이제 저희 재능 기부 단체가 주로 하는 재능 기부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크리노베이션 링크는 저희가 이제 그 재능 기부 공익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사실 청년 단체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활동을 통해서 좋은 기획을 하고 이것들을 좀 수익 구조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그 공익 기획을 해서 그거를 이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이제 공익 연계 마케팅, 공익 연계 기획 이벤트를 하는 그런 청년 소셜 벤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막힘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능 기부 참 이게 좋은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재능 기부로 이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뭐 진행도 해보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재능 기부 이런데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부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떤 자원봉사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그런 어떤 사례가 네. 이제 20살 때 어떤 여자친구가 이제 사회복지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 시스템에 제대로 어떤 혜택받지 못하고 또 다양한 국가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미국 선교 활동을 잠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학생 클럽, 그리고 학생회 활동들을 보면서 그 미국에서 있는 그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활동의 조직 구성원들이 청년들이 핵심이 되어서 핵심 코어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고요.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를 일단 청년들이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청년 활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보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국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단체를 창업해서 이제 만들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 나이를 여쭤봐도 될지 그리고 단체를 설립했을 때가 실례지만 몇 살이셨어요? 제 단체를 설립했을 때가 이제 22살이었고요. 크리스마스 때 설립을 했습니다. 22살 때요? 네네. 그렇군요. 그 나이트에서 놀 때인데 근데 제가 단체를 설립하셨군요. 예, 그렇죠. 지금은 한 25쯤? 그렇죠.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세요. 예. 그리고 젊은 나이, 22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단체를 설립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단해 보이는데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우셨어요? 사실 대학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 단체의 어떤 문제라기도 하겠죠. 사실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좀 없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여름까지 저희 창단 멤버들이 낮에는 이제 이 단체 활동,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또 저녁과 새벽에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있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네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 모델이 없어가지고 네. 좀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까지 하시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또 저는 또 왜 그러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죠? 또래처럼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대충 조건 맞춰서 회사 가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네네.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인터넷 검색하면 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이래서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어떤 뭐 빠르게 성장하고 뭐 되게 이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사실 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많은 어떤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네. 이런 재능 포럼 활동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변화되고 또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삶의 희노애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삶의 희노애락은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 삶의 희노애락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그런 기쁨이 되면 그 스토리가 히스토리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활동들이 이 역사의 어떤 히스토리로 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제 활동을 지속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들고 있는 스토리가 이제 히스토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지금 재능 기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누는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나눔, 베품의 네. 일인데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재능 기부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크게 어떤 네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명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준다라고 저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봉사활동도 물론 훌륭한 활동이지만 네. 재능 기부라고 하는 특성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조직이 있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어떤 자본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상과 조직이 합쳐져 있으면은 종교로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 자본과 기술이 합쳐져 있으면은 이제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사회적인 명분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기술과 네. 또 그리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네트워크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 자본을 또 형성할 수가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본인이 남을 위해서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어떤 그 기부지만 네. 뭐 결국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로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재능 기부 활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그 힘든 취업난입니다. 정말 그 다들 구직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들 또 어떻게 보면 또래잖아요. 네. 대표님과 같은 또래일 수도 있고 네. 구직하시는 분들이 그런 연령대 분들에게 좀 이렇게 구직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사실 그 배가 네. 이제 항구에 있으면은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배가 항구에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죠. 과감하게 네. 예, 좀 항구를 떠나서 어떤 여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요즘 어떤 청년들이 성공하기 위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자신의 본질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사유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어떤 자신의 가치, 어떤 삶의 가치를 좀 찾아야 되고 또 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끊임없이 사유하는 이 습관들은 자신의 어떤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이 가치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사유하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런 가치들을 한번 정립하게 되면은 이 사유하는 능력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유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또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한 능력을 이제 습관화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받아들이는 문제점들을 이제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사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면 자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고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유하는 그런 네. 삶을 살아가면은 대학생들이 좀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찾기에 훨씬 더 수월하고 예. 훨씬 더 뜨겁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군요.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네요. 저보다 형 같아요. 많이 배울게요. 네. 예. 맞아요. 배가 뭐 항구에 그냥 가만히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사유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바다로. 네, 오늘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변준영 대표님과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